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 컴퓨터공학부 산학겸직 교수를 맡고 있는 황영주입니다. 자, 좀 빠르게 좀 진행된 것 같은데, 이 전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요. 또,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 LCDP가 주목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LCDP라는 게 도대체 뭐고, 또 LCDP와 관련하여 또 글로벌 트렌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주요 사업자들의 동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도 LCDP의 정의와 특장점을 가장 잘 정리한 곳을 찾아보니까 제 가트너와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한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의미 자체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 코딩을 줄이고, 핸드 코딩이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텍스트 베이스로 에디터에서 타이핑하는 거, 이제 핸드 코딩을 줄이고 최소화하여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또는 솔루션.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 환경으로서 개발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음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되시겠죠? 어, 그리고 LCDP의 특징을 보면 그, 가장 첫 번째가 코드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딩이라는 동사적 행위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픽화 시켜가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아주 쉽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세 번째는 개발의 통합 환경을 만들어서 개발에 대한 전 사이클, 개발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커버해서 좀 편리하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보고요. 또 뭐 기대되는 건 당연히 이렇게 되면 개발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되고 또 매우 빠르고 쉽다 보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거를 최적화해서 빨리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개발하는 시간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개발 시간을 줄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적기에 시장에 런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어떤 LCDP에 대한 약간 개념적인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LCDP라는 게 초기에는 아주 작고 단순하게 시작이 된 겁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개발, 즉 코딩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코딩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코딩하는 시간이 줄어도 앞에 설계하는 시간 또는 테스트하는 시간들이 여전히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시간이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접한 부분, 프로그램 이제 코딩하는 부분 전 단계인 설계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만들어 놓고 테스트하고 런칭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초창기에는 그 부분만을 묶어서 LCDP라고 좀 불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점차 다른 부분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협의에 의한 LCDP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의 이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직접 개발에 연관된 부분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라이프 사이클 전 부분에 걸쳐서 어떤 효율을 좀 제고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어떤 개발 시간이나 개발의 어떤
쉽게 효용성을 제고하는 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딩에 이제 직접 연관된 부분을 협의의 LCDP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사용되는 플랫폼을 어떤 광의의 LCDP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협의의 의미나 광의의 의미는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정의해 주거나 뭐 사전에 정의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프로젝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높이고 개발자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이제 오랜 고민해서 LCDP를 활용했던 제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생산 효율성을 실제화할 수 있어야만 좋은 개발 시스템이고 좋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이것이 바로 LCDP가 가진 특징과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를 설명하는 마지막 장표에 잠깐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LCDP라는 개념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앞쪽에 좀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특성을 보면 코드를 줄이는 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하는 거, MDD, 그러니까 모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게 그냥 레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모듈을 갖다 붙이는 거. 이제 어떤 사용하기 쉽고 배우기 쉽고 또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또 어떤 보안이나 확장성이 용이하고 뭐 이런 특성들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것도 앞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개발에서 배포까지 커버하고 또 뭐 개발 시간 줄이고 아까 부분에서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고 앞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수가 필요가 있어요. 요 비전문가 개발이라는 부분이야. 잠깐 이 마우스가 죄송합니다. 이 비전문가 개발이라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영어로 Citizen Developer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LCDP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갑자기 무슨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거죠. 물론 뭐 TV 프로 보니까 도시 어부 뭐 이런 것도 나오던데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기존의 우리 이제 코딩 방식에는 여기 지금 학생분들처럼 이게 전공하신 분들의 전유물인 거죠. 또는 비전공을 했더라도 전공에 준하는 어떤 학습을 하고 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 전향해서 같이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어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기능들이 좋아지면서 이 시티즌 디벨로퍼, 그러니까 비전문가도 같이 개발에 참여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저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 자체 학문만을 하지 않고 저처럼 사회에 나와보면 대부분 저희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 공장 자동화를 하는 거는 학문적으로 보면 상공과적인 학문이거든요. 다만 상공과적인 도메인 날리지를 전달받아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건 저희가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 산업별로 답답함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다시 그 사람이 개발하는데 또 그게 또 적합하지도 않고 잘 안 만들어지는 것도 많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요구사항을 정확히 하는 도메인 나이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앞으로 LCDP가 많이 발전하면 이런 비전문가 집단이 개발에 거의 메인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제 새로운 이제 스포트라이트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이 LCDP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그 이 자료를 보시면 그 2020년에 비해 이제 2027년에는 거의 10배 수준으로 LCDP 시장이 성장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거는 2024년도까지,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년 남았어요, 2년. 전체 웹 앱 개발 기능의 한 65% 이상이 로코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제 현업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종사할 때쯤에는 아마 개발하는 형태가 다 LCDP로 바뀌지 않을까. 물론 뭐 다 바뀌진 않겠지만 대세는 그렇게 지금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에 가고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 그 참조가 될 겁니다. 자, 요거는 그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도 LCDP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있고요. 그 특히 이제 바둑으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긴 알파고 만든 구글 자회사인 이제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아예 이제 개발자의 핸드 코딩이 개입되지 않는 AI 개발자 코딩 자동화를 실현하는 구도 있고요. 또 LCDP 분야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ICT 기업인 그 LG 경우 LG CNS인데 거기도 보니까 작년인가 대부분 NCD라는 걸 이미 LCDP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포탈에 검색하면 그 대부분이나 NCD 검색하면 좀 자료들이 좀 나올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검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경쟁력을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기반 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든 글로벌 빅테크들이 LCDP에 투자하고 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그 요 빨간색 친 요 세 개 업체를 한번 보시면 이제 글로벌 리더 그룹인데요. 그 보시면 이제 아웃 시스템즈 뭐 맨딕스는 이제 지멘스라는 회사에서 인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인데 그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이 펀딩하는 거를 좀 한번 보시면 그 투자받은 펀딩 금액을 좀 보시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LCDP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비즈니스 이 생태계라는 게 크게 이제 저도 이제 기업을 하고 있지만 그 성장성하고 이제 같이 이 두 가지를 보는데 현재 이 매출 구조나 투자 성향들을 보면 그 성장과 같이 이 두 마리 토끼를 그 LCDP가 모두 이제 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LCDP를 정의할 때 그 뭐 제가 뭐 협의의 의미는 어떤 거, 광의의 의미는 어떤 거고 뭐 나름 했지만 그 LCDP는 여러 가지 산업에서 다양하게 쓰이면서 그 이름과 모습이 제각기 달라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그런 그 연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되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계속 바뀌어요. 제가 보면 뭐 매년 바뀌고 있어요. 이 이름들도. 그래서 그 뭐 어찌 됐든 그냥 LCDP 그냥 로코드 디벨로퍼 생태계에 포함된 구성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그냥 그림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LCDP 분야와 이제 분야별로 참여한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현한 건데 되게 많은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별로 없어요.
이 많은 기업 중에.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중소개발사로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로는 좀 역부족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쪽 분야를 좀 리딩하는 좀 회사가 나왔으면 개인적으로도 좀 좋겠습니다.